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20대 초중반에 IMF를 겪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개인주의가 심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20대 초중반에 IMF를 겪었으면 지금 계란 한 판이네요. 계란 한 판이 아니라 반백살이네요. 쉰임, 쉰.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어떡하죠? 또 위기를 겪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근데 위기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위기를 한번 겪어보면서 느낀 게 뭡니까? 이게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레벨 차이가 위기가 터지게 되면 확 벌어진다는 거 느끼지 않았나요? IMF 때 준 교훈이 있잖아요. 위기라는 게 갑자기 그냥 대처한다고 겪어지는 게 아니라 위기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무기층이 확 벌어지잖아요. 그때 IMF 때 그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현찰이 있는 분들은 집값이 폭락을 사가지고 상류층이 됐잖아요. 빚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서민층이 돼버렸고 신분 변화가 생겼잖아.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면 누군가한테는 절망이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위기가 터지면 누구한테 전부 다 위기는 아닐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뭔가 이것저것 많이 벌려놓은 사람들한테는 위기고, 그래도 뭔가 자산이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위기를 좀 자초하실 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보면 IMF 때보다 빚이 더 많아요. 빚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계부채가 1900조. 야, 아니 빚 때문에 한번 자빠진 적이 있는 나라인데 또 빚이 있다고? 오히려 IMF 때보다 빚의 무게가 더 크죠. 훨씬 더 크죠.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빚 가진 사람들이 위기를 겪게 되면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지금도 버거운데, 지금도. 연금비트 왜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왜 했을까? 그런 거.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건데. 그 아파트 하나 미쳐가지고. 투자 하나에 미쳐가지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좀 통계를 보면 좀 놀랬던 게 하나 있어. 젊은 사람 중에 빚 있는 사람이 좀 많다고. MZ세대 중에 지금 빚 있는 사람들이 한 3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모은 돈 없이 빚만 있는 사람. 그 중에 좀 고액 사채, 이제, 빚이 좀 많은 분들이 10%가 넘는데요. 10명 중에 한 명이 빚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생각보다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없는 사람도 한 10명 중에 3명 이상은, 그러니까 4명 정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그 젊은 사람들 중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산을.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 벌기 힘들어지고, 돈 나올 때 없어지고, 물가 올라가고, 일자리 같은 거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돈을 벌고 있으면 돈을 못 모으는데,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지금도 안 모으고 있는데. 더 못 모으겠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돈을 모아본 사람이 계속 모으는 거잖아. 안 모아본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다고 모을까요? 경제 위기라는 게 갑자기 그냥 정신이 번쩍 차린다고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올 수 있다는 상황을 예측을 하고 대비가 돼 있어야 돼. 경제 위기라는 게 우리가 안 온다고, 안 오길 바란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돼. 우리가 돈을 모으고 사치를 안 부리고 사는 이유는 짠들이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경제 위기로 한번 큰 시련을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거든. 경제 위기라는 게 돌고 돌고 하면서 온단 말이야. 올 조짐도 보이고 설령 경제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낫단 말이에요. 살기는 어려운 거 마찬가지. 대비가 돼 있는 사람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이 있기 때문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돈이 없어가지고 뭐 생활하는 게 완전 이제 파탄 지경에 이른다거나 삶 자체가
뭐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빚이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라에서도 어떻게 좀 구제하기 힘들어요, 이게. IMF 때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제 위기가 생기면 나라에서 어떻게 못 해줍니다. 오히려 국민이 나라를 도와줬잖아. 금모기 같은 걸 도와줬지 않습니까? IMF 때 겪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나라가 개인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 위기가 터지면. 그럼 개인이 벌린 위기는 개인이 스스로 극복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IMF 때보다 지금 개인이 가진 빚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나라에서도 이제 위기 터지면 못 도와줘요. 못 도와주면 어떻게 이기냐는 거지. 레벨이 더 높은데, 난이도가 더 높은데. 항상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위기를 극복하는 거는 준비가 된 사람은 극복을 할 수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힘들 겁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과세 반대하며 나라는 우리에게 꿈꿀 수 있게 해줬습니까?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던 청와대 청원이 생각나네요. 상승기가 있으면 하강기가 있고 올바르게 하강기를 보내면 썩은 생각이 청산되고 다시 상승기를 맞을 정신개조가 되겠죠. MZ세대들 너무 남탓 많이 해요. 이제 인구구조 탓까지 하는데 그래서 어쩌잔 말인지 남이 본인 고생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진다는 말의 뜻을 인생 덜 살아봐서 모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어폐가 있어. 이 MZ라는 말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M보단 Z가 더 강하겠지.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봐. Z는 지금 사회 초년생이고 일을 한 사람이 별로 없어. M은 그래도 30대 분들은 그래도 직장 다니고 있고 비트코인 안 한 사람도 있단 말이야. 나도 엄밀히 따지면 M세대인데. M의 입장에서 보면 Z가 더 걱정이 돼. 자꾸 MZ를 묻는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 이런 거 자꾸 언론에 농간에 놀아가시면 안 된다니까. 20, 30대를 까기 위해서 만든 단어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근데 내가 얘기하잖아. 20, 30대가 생각이 다 다르다고, 나이대마다. 4, 5년 간격으로 다르다고. 20대도 여러분 20대 초반하고 후반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이나 가치가 다르다고. 이거 어떻게 묶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바보 같은 거야. 20, 30대 어떻게 하나로 묶습니까? 지금 한 4, 5년 차이로 생각과 세대가 다릅니다. 20대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르다니까. 사실 M보다 Z가 더 문제야. M보다 Z가. Z는 지금 사회를 제대로 경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위기가 터지면 어떻게 이겨나갈 겁니까? 돈 벌기 더 빡세지는데. 비트코인 과세 반대하며 나라는 우리에게 꿈꿀 수 있게 해줬습니까? 당당히 얘기하던 사이코죠. 또라이죠, 또라이. 아니, 비트코인으로 돈 번 것도 수익이잖아, 수익. 수익이면 세금이 다 붙는 거잖아요. 저도 세금 다 붙는 건데, 유튜브도 세금 다 붙거든요. 아니, 웃긴 게, 일해서 버는 세금은 과세가 붙고, 사업해서 버는 거는 세금이 붙고, 비트코인도 엄연히 투자를 해서 번 소득이잖아. 그거는 소득 아닙니까? 돈 주고 하는 건 소득 아니에요? 이득 보면 소득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모든 소득은 과세를 다 붙여야 되는 거지 않나요?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했으면 투자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이거 다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뭐 비트코인 특별한 겁니까? 비트코인은 뭐 사이버머니라나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현금을 코인으로 바꿔가 하는 거 아닙니까? 현물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없는 겁니까? 그냥 뭐 고스트 칠 때 우리가 그 피만 맞고처럼 그냥 이제 회원가입하면 뭐 몇백 포인트 주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저 과세 반대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게 엄연히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 투자했을 경우 수익이 나오는 거면 세금 물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참 무슨 비트코인 하는 거 특별하단 마인드. 나라는 우리에게 꿈꿀 수 있게 해줬습니까? 참 진짜 꼭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잠에서 꿈꾸는 건 뭐야 도대체? 잠에서 꿈꾸는 건 뭡니까?
그 개꿈이야 뭐야? 꼭 이런 사람들 보면 할 거 다 하고 자라서 할 거.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할 거 다 하고 누리고 다 하고 자라놓고 자기가 인생이 꼬이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꼬이게 만들어 놓고. 한번 생각해봐.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 날려먹지 않은 사람 저런 얘기 합니까? 나라는 우리에게 꿈꿀 수 있게 해줬습니까? 저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 아무리 나라에 불만이 많아도 저런 얘기 할 생각도 안 해봤어. 자기가 인생, 생각해봐. 자기가 비트코인, 비트 해가지고 돈 다 꼬라박고 자기가, 스스로 저렇게 만든 거잖아. 이거 나라 핑계 대고 있어. 이게 여러분 아셔야 돼. MZ세대라고 다 남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 이거 여러분. MZ세대 전반적으로 남 탓하는지 않습니까? 저 남 탓합니까? 안 하잖아. 열심히 뭔가 살아서 뭔가 일군 사람도 남 탓 안 합니다. 남 탓을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맨날 사회 탓 안 합니다. 꼭 자기가 뭔가 해놓고 자기 스스로 인생 꼬이게 만들어 놓고 잘 안 된 사람들이 남 탓을 해요. 이 힘든 사회 속에서도 나는 뭔가 자기가 성취한 게 있고 나는 뭔가 이룬 게 있으면 남 탓을 하더라도 크게 안 합니다. 왜냐? 뭔가 성취를 해본 사람들은 노력으로 뭔가 만들어 본 사람들은 노력의 대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란 거 알기 때문에 남 탓을 안 해요. 꼭 뭔가 자기가 인생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 어디 한 군데에 미쳐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그렇게 사지로 내버려 놓고 자기 입장에서 뭔가 이걸 스스로 딛고 일어설 연기가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남 탓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비투한 게 비투한 게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빚 갚아야죠. 본인이 만든 거잖아. 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죠, 내 탓. 영클 비투한 거 내 탓이야, 내 탓. 순전히 내 탓이야. 모든 투자는 본인이 판단해야죠. 인생을 살면서 전반적 문제라는 건 상당수는 내 탓이야, 근본적으로. 뭐 사회나 국가가 부수적인 탓은 있어도 근본적인 메인의 탓은 나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왜냐면 내가 인생을 사는 거잖아. 직업에 대한 선택, 투자에 대한 선택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인생이 잘못되는 거, 뭐 취업을 못하는 거, 그리고 투자에 손해를 보는 거, 다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도 내가 앞가리 못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아니, MZ세대라고 해서 다 앞가리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앞가리 많은 사람 합니다. 꼭 앞가리 못하는 인간들이 꼭 남탄 얘기하잖아. 여러분 이런 사람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똑같은 나이대 보시면 안 돼.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댓글 다신 분도. MZ세대 중에서도 20, 30대 중에서도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자리 꿰차면서 그래도 힘들지만 자신의 삶에 터진 인군 사람이 많이 있어. 괜히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노력이 부정당하잖아요, 이게. 안 그래요? 나는 그래도 이 힘든 사회 풍토 속에서도 그래도 내 자리 유지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살아 내 자산 유지하고 있고 엄한 거 안 하고 난 연끌비트 안 하고 열심히 살고 있잖아. 근데 왜 그것까지 싸잡아서 우리가 이런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MZ세대 뭐 20, 30대라고 해서 다 남 탓하지도 않고 다 인구구조 탓하지 않습니다. 나 탓해본 적 없어. 방송 중에. 꼭 자기가 앞가림 못하고 뭔가 제대로 뭔가 만들어놓지 못한 사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본인이 문제야, 본인이. 자기가 뭔가 똑바로 못 살아서 그렇게 된 건데 계속 남 탓하시던가. 여러분 이런 남 탓하는 사람들 주변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살면서 뭔가 열심히 뭔가 자기 자리 꿰찬 사람 중에 남 탓하는 사람 있는지. 꼭 남 탓하는 사람 보면 뭔가 노력도 안 해. 자기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인생 이 모양 이 꼴을 사는 건데 남 탓해요. 계속 그러고 살든가. 계속.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남 탓을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 거야. 남 탓 많이 한다는 건 아직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꼬꾸라지는 거야.
모든 인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뭔가 꼬이는 여러 가지 원인은 나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나이 먹어서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